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달리기를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 그리고 통증을 감내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달리기 훈련을 중단해야 되고, 또 그냥 중단해서 쉬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집에서 처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몸이 뻣뻣하거나 약간의 뻣뻣함이 느껴지거나 또는 약간의 통증은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중등도 정도의 이런 통증은 훈련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뭐 이런 강도를 재요. 통증의 강도. 그래서 1부터 10 통증 그 숫자를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1은 안 아픈 거, 10은 최대 아픈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5 정도가 되겠죠. 5 정도의 중등도 정도의 이런 불편함들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달리기에 대한 이런 자세가 많이 바뀌었거나 또는 걸음걸이가 이렇게 바뀐 것도 훈련을 멈춰야 되는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달리기에 대한 이런 자세가 바뀌거나 또는 걸음걸이가 바뀌는 것도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통증이 있었을 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스, P-O-L-I-C-E, 폴리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스는요, 약자예요. 그래서 P는 프로텍션, 그리고 O는 옵티멀, 그리고 L은 로드예요. 그리고 이 I는 아이스, 그리고 C는 컴프레션, 그리고 E는 엘리베이션입니다. 그래서 P, 일단 손상된 부위나 불편한 부위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보호만 시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를 하되 최적화된 부하를 적재적소에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무릎이 불편하거나 또는 발목이 불편하면은 이 불편한 부위를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작정 보호하거나 쓰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과 기능들은 엄청나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약간의 이런 근력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유연성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무릎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뭐 수영을 통해서 무릎을 움직여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이클을 타면서 무릎을 체중을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된 이런 부하를 적재적소에 줘야지 빠르게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손상된 부위라든지 부상된 부위는 아이스 찜질을 하시면 좋아요. 아이싱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션, 위로 거상을 시켜서 손상된 부위를 살짝 더 위로 심장보다 높게 거상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뭐 부종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조직의 이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위가 있으면 좀 압박을 시키면서 처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자라는 거죠. 폴리스. 그래서 이거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쉬는 게 아니고 보호를 하되,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적정한 부하를 줘서 점진적으로 부하량을 늘려서 다시 훈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멈춰야 되는 시점은 중등도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면 훈련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나의 달리기 자세라든지 또는 이 걸음걸이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그냥 취하는 게 아닌 적재적소에 부하량을 줘서 점진적으로 이 부하량을 적응하게끔 만들어서 다시 달리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알고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